로봇 인더스트리.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벤츠 263 AMG 하체 브레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의 노 사장입니다. 네, 레이브 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간판이 없어졌어? 네. 사업자 바꾸는 거? 먹튀? 아니요. 그럼. 여기 공간도 좀 확보하고 응.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설치하고 하려고 응.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욕심을 내네. 아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 원래 안 그랬잖아. 방송하더니 뭐 자리가 좁네 없잖아. 그러면서 지금 뭐 확장 공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들 좀 어떻게 찾아와? 레이브 모터스? 가능간이 연락 오는데 어. 노 사장님 욕이 많더라고요. 내 욕이 많아? 네. 나 원래 그래. 나는 안티로 먹고 사는 그 욕을 제가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가게 자랑 좀 해. 1대1 전담 서비스로 누군 2대1로 하냐? 씨. 알았어. 자, 오늘 하는 차는? 네, 263 AMG 차량이고요. W213 모델입니다. 박 사장이 벤츠랑 AMG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해. 이건 내가 직접 정보 네. 수집에 의해서 발탁된 거고. 우선 저희 매장에 손님 중에 이제 벤츠 손님이 많고 어. 그리고 본인 또 차도 AMG 고. 본인 차도 네, AMG고 이 전 모델 네, 이전 모델이요. 212 모델. 6200cc짜리 네, NA 그냥 순 NA. 순 NA 네. 엔진짜리. 그래서 AMG를 잘 알아서 내가 이 차를 딱 받자마자 하체는 박 사장하고 해야겠다. 네. 딱 결심을 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박 사장이 봤을 때 이 엔진의 특징부터 한번 간략하게 프로필을 해준다면. 우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 비슷해요. 그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그 뱅크 사이에 터빈이 위치한 점 그리고 순행식 인터쿨러를 쓴 점. 순행식 인터쿨러는 왜 쓰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공랭식에 비해서 그 단가는 많이 들지만 이제 엔진의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헤드로 보낼 수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를 네네. 넣어줌으로써 네. 밀도의 양을 높일 수 있고. 네, 그렇기도 하고 공기, 이제 산소. 라인 자체가 짧으니까 짧고 버퍼가 없습니다, 이게. 버퍼, 네. 아, 버퍼링. 네, 버퍼링이 없고 어. 이제 악셀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리스폰스가 좋아졌고. 네, 리스폰스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성능적인 면에서는 순행식 인터쿨러가 훨씬 유리한 점이 엔진 많아요.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거를 순행식 인터쿨러를 많이 위아래로 한 두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달아놓고 네, 쭉 넣어주고. 네, 요거는 ECU인데 네. 그동안 못 봤던 파이프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 파이프가? 저도 아까 여러분에서 봤는데 이게 냉각용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사면은 가끔 그래픽 카드 아시죠? 그래픽 카드 순행식 인터쿨러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순행식 쿨러? 네, 그것처럼 이렇게 냉각 라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온도를 받으면 적어도 냉각수 온도만큼의 보정은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죠. 좀 낮춰주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네. 에어컨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면 더 빨리 식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습기도 찰 수도 있고 아무리 방습을 해놨지만 아. 이게 적절히 맞추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가 내가 전에도 리뷰할 때인데 여기 이제 덕트가 있어요. 네. 또 나오잖아. 네. 여기 나오는데 경진 씨 여기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요거. 덕트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장치는 없단 말이야. 움직이는 장치는. 그러면 여기로 들어온 바람, 본넷을 닫으면은 이렇게 바람을 맞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온 바람이 여기를 타고 이제 일로 가는 건데. 네. 일정 속도가 되면은 바람의 유속이 빨라지니까 열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정 속도가 된다라는 거는 엔진이 세게 돈다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온 바람이 즉각적으로 터빈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네. 그런 부분보다는요. 보통은 여기로 들어온 공기는 밑으로나 위로 빠지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엔진이 바람을 맞으면 식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보다 날아가는 엔진 게 내에 낫지. 있는 걸 빼내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아. 이쪽을 불어서 원래는 위쪽에 있으면 본넷에 있으면 본인 위로 날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가 저희가 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밑으로 빠지게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박 사장이 지금 하는 말은 네. 직접적으로 열이 나는 데다가 공기를 때리는 것보다 네.
얘가 발생되는 열을 끄잡아 당기는 게 냉각 효과가 더 좋다는 거네. 네, 맞아요. 거기다가 막 바람을 때려 넣는. 네, 이 대기압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공간이 좁던 넓던 같은 기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빼면 어차피 그만큼 또 기압이 차요. 새로운 공기로. 네, 그래서 빼겠다는 의도지. 만약에 식힌다는 의도였으면 여기 덕트를 더 키웠을 거예요. 일차화해서. 만약에 진짜로 그걸로 네. 때릴 거면.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뜨거운 발생되고 있는 열을 어디로 끄잡아 떼서 빼겠다는. 빼겠다. 그러면 또 그만큼 같은 밀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기압은 이제 채워지는 거고. 거기에 얘가 도움을 주는 거고. 네, 맞아요. 요거는 지금 저기 터빈에 연결된 거니까 스크롤 조절하는 장치인가 아니면 요거는 웨스트게이트인가? 액추에이터라고도 액추에이터? 하고 웨스트게이트로 봐도 되고요. 웨스트게이트로 봐도 되고. 네.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실제 배기에서 형성되는 터빈이고. 네. 얘는 지금 그쪽으로 샤프트가 연결돼서 흡기로 네. 돌아가는 거니까 트윈 스크롤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빠져나가고 최초 배압을 형성시키는 그 터빈이 도는 거니까 이쪽에 있겠네. 트윈 스크롤에 관련된 것들은. 아, 스크롤은 요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내부에, 요 내부에. 네. 어, 요쪽 내부에. 이쪽 내부에.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C63하고 100마력 차이가 나는데 네. 100마력 차이의 핵심은 지금 스크롤이잖아. 스크롤이에요. 스크롤하고 터빈의 네. 용량. C6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이고 싱글이고. 얘는 트윈 그러니까 스크롤. 저RPM일 때는 작은 걸 네. 돌리고 고RPM일 때는 큰 걸 걸 돌려서 돌리고. 그만큼 네. 세게 공기를 때려 넣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터빈의 용량은 커졌겠지? C63에 대비해서? 커졌다고도 볼 수 있고 음. 아니면 터빈 임펠러의 형상을 바꾸든. 고RPM에 최적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저RPM용 어차피 스크롤이 또 있으니까. 맞다. 네. 그러면 ECU에서 연료 분사량도 많이 때리겠네? 100마력이 네. 올라갔으니까. 어차피 터빈 RPM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풍량이 정해져 있으면 또 압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만큼 연료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는 연료 궁금한 소비량은 게 많을 거예요. 이 엔진하고 C63 엔진하고 같은 M177 엔진일 건데 네. 마력은 다르고. 아, 그럼 과연 압축비나 피스톤까지도 손을 댔을까 안 댔을까? 박 사장이 생각했을 때는 C63 엔진의 업그레이드일까? 이미 있던 178이나 177 엔진의 디튠이 C63일까? 박 사장은 벤츠 AMG를 많이 만지니까 감은 있을 거 아니야? 확실하진 않아도. 제가 볼 때 엔진으로만 본다면 C63은 디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압축비를 건드렸을까? 제가 볼 때는 압축비는 안 건드렸을 거예요. 피스톤도 안 건드리고. 네. 아무리 높아봐야 얘가 9.5대 1, 뭐 9.7대 1 이상 쓸 수는 없거든요, 압축비를. 아마 9.5대 1 터보니까. 이하예요. 터보니까. 터보가 압축비를 높게 쓰면 압축비라는 건 여러분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사점으로 압축했을 때 이 양을 말하는 거거든. 압축비. 이게 터보가 압축비를 세게 때리면 어떻게 돼? 노킹의 위험이 노킹의 높아지죠. 높아지지. 그러니까 압축비는 안 건드렸을 확률이 높다. 네, 제가 볼 때는 터빈이나 또 그 터빈에 따른 연료량 또는 아니면 터빈 자체의 부스트압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야. 네, 내가 봤을 그리고 때 상당히 합리적. C63이 263을 이기거나 동등하면 그럼 또 263 자존심 상하잖아. 팀킬이니까. 팀킬이요. 봐서 요거는 무슨 재질 같아?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보강재가 있는데 네. 내가 얘네 충돌 사고 같은 거 보니까 네. 월등하게 얘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옵셋 충돌을 했을 때 와장창 무너지는 게 얘가 되게 방어가 잘 돼. 방어율이 되게 높더라고. 그러니까 덜 무너진다는, 덜 깨진다는 거. 어차피 다른 차들도 저기 네. 캐빈룸으로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사실 앞대가리가 날아가든 말든 관심 없는 거잖아. 사람이 다치냐 안 다치냐가 네.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내가 이 급의 차들의 정묘용 충돌 사고 영상을 봤더니 유독히 이 차가 앞에 무너짐이 적더라고. 방어율이 좋아. 혹시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 비껴가기가 가능하잖아. 네, 요건 주물이네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주물. 네. 그러면 완전히 딱딱한 건 아니네. 소재 자체가 응. 딱딱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깨지는 성질이 강해요, 이거는. 그래? 네. 그러면 그거랑은 큰 연관은 없겠네. 구조적인 걸 것 같아요. 그 이런 안에 쪽에. 그 네. 휠하우스의 구조적인. 네, 휠하우스도 과거 거를 보면 여기 둥근 아치가 그냥 둥근 형상으로 돼 있거든요. 말려 있어서. 근데 네, 지금 접어놨네. 얘는 절곡을 한 번씩 넣어줬어요. 그럼 거기가 완성이, 강해지는 네, 훨씬 거잖아. 몇 배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몇 배는 올라가고. 네. 요거는 그럼 왜 잡아놨을까?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 달기 위해서 넣어놓은 그냥 지지대인가? 네, 그냥 마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운트 역할하는 것 같고. 엔진의 위치는 그렇게 낮지가 않아.
낮지가 드라이 않아요. 썸프 엔진은 되게 낮아. 되게 낮죠. 얘는 지금 드라이 썸프가 아니겠지? 네, 그냥 웨썸프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웨 썸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 아, 엔진 크랭크 옆에서 어. 오일 펌프가 위쪽으로 오일을 공급해 주는 게 기본적인 그 웨썸프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블럭 밑에 오일을 머금고 있는 네, 거지. 머금고 있다가 머금고 있다 그걸 주는 오일 거고. 펌프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드라이 그리고 썸프. 드라이 썸프는 이제 오일 펌프, 오일 탱크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저장하는 하는 게. 이유는 이제 크랭크 밑쪽, 그러니까 오일팬을 없애거나 축소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고. 엔진이 그만큼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포르쉐나 페라리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세미 드라이 썸프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일팬이 얇고 그리고 또 보조로 공급해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아주 심도 깊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 엔진은 드라이 썸프는 아니고 드라이 썸프는 그래서 아니고. BMW M들처럼 또 세미 드라이브 썸프도 아니라서 낮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인- 적정하게 네. 적정하게 엔진의 위치는 박 사장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이전 모델의 6200cc NAB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간 느낌이 있는지 어쩐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얘는 지금 실제적으로 엔진 블럭의 시작을 여기로 봐야 돼요. 요쯤이니까 여기에 지금 마운트잖아, 그지? 네,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거야 옛날 네. 거에 비하면. 옛날 263들은 한 여기쯤이 시작인데, 네, 맞아요. 그지? 한 뺨은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네. 경진아 뭐 궁금한 거 있냐? 네가 봤을 때. 근데 왜 자꾸 카메라를 들라 그러는 거야? 안 와도 되는데 굳이 따라와서 카메라를 드는 이유가 궁금해 나는. 시청자들한테 얘기 좀 해줘. 왜 이렇게 나들라 그러는 거야? 나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렇게 어깨 이쁜 척 너머로- 얘기를 하래? 어깨 어디서 이렇게 너머로 내숭질이세요, 아줌마? 박 사장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제 리뷰하게? 왜요? 나 면허 날라가면 이제 네가 운전하게? 아 그쵸 취업해야지. 취업해서? 나도 네가, 내 먹고 살 길 찾아야지. 네가 이제 노보스 끌고 가려고? 나 면허 날라갈 때까지만 너 네가 찔렀냐? 네가 찔렀어 거기다가? 나 면허 날라가라고? 조심해. 하체로 들어가. 옆에 바퀴부터 보시죠. 차 들고 가야지. 네. 맞다. 내가 제일 포인트만 물어볼게. 네. 포인트만. 일단은 요 휠하우스 안에 이 마감재 좋아. 네, 좋아요. 그리고 충격 흡수해주는 저기 이거 부직포 같은 거 네. 좋고 여기는 이제 오일 인터쿨러나 뭐 냉각 저기겠지 네. 인터쿨러가 있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 차의 운동 특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스펜션의 변화. 네. 지금 서스펜션이 이전 모델하고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릅니다. 얘는 지금 W15. 네. 이전 모델은 맥퍼슨. 네. 이 박사장 차는 지금 이 W15는 위에 거 어퍼함이 없을 거 아니야. 어퍼함 없고 어. 일반적인 쇼크옵쇼버랑 스프링 결합형으로 돼 있고 링크가 분리된 맥 링크가 분리된 맥퍼슨. 네. 링크가 분리된. 네. 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W15의 형상. 근데 박 사장은 나보고 W15으로 하지 말라며. 얘는 멀티 링크로 보고 있어요, 저는. 왜? 제 링크가 나눠져 있고 밑에 특히 하체 밑에 쪽 로어 쪽 링크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제조사 헤더도 이제 멀티 링크로 표기를 하니까. 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모호해요, 그게. 기준이. 근데 어쨌든 W15의 형상으로 간 거죠. 네, 맞아요. W15에서 위에 아래로 올라갈 때 캠버의 변화를 주지 않고 올라가게끔 해놓은 거니까. 네. W15. 네. 이걸로 인해서 맥퍼슨과 얘는 운동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안 준다? 준다. 많이 준다. 많이 준다. 느낌이 다르고. 네. 지금 댐퍼가 지금 이전 모델하고 다르다며. 뭐가 이전 다른 모델 이제 후기형 말고 같은 전기형으로 비교를 하면 거야? 기존에는 이제 쇼크옵쇼버랑 스프링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타입이었고 얘도 그 일체형 아니야? 네, 그렇긴 한데 어. 그 에어매틱이 아니었어요, 전륜이. 후륜에만 에어매틱이 들어가고 아 이전 모델 이전 AMG는 모델은 네. 전륜이 에어매틱이 아니고 그냥 네. 일반 종발식으로 네, 맞아요. 종발식으로 돼 있는 거면 그러면 감쇄력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겠네. 감쇄력- 유압 변화 그 가스 네, 앞 유압 잠그는 걸로. 변화만 4단계로 되고 3단계로 되고 그럼 얘는 지금 에어매틱을 넣으면서 네. 높이 조절도 조절해 주면서 감압 조절도 해 주면서. 네. 근데 여기 지금 챔버 같은 게 2개가 달렸어? 제가 아까 봤는데 어. 뒤에 거는 확실하게 감쇄력 조절하는 장치예요. 요거. 네, 요쪽에. 요거는 네. 확실하게 감압 조절해 주는 그리고 거고. 요거는 요거는
저기 너무 들어오셨어요 또. 아 우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쑥쑥 들어와. 너무 집어넣잖아 지금. 좀. 핫샷이 오늘 좀 쑤셔보려고 아. 제가 상하고 왔는데. 사사시. 요거는 어. 보조 오일 탱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조 오일. 오일하고 가스가 혼합된 어. 보조 탱크 같은데 저렇게 달아놓으면 뭐가 바뀌는 거야? 이제 감세력의 범위를 많이 확장하려는 것 같고 감세력의 범위. 네. 얘를 제조할 때 길이나 어. 두께 자체를 그 무작정 크게 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감세력이나 저기 뭐야 승차감이나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리저브 탱크라서 보조 탱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게 있음으로써 압의 변화의 범위도 넓게 할 수 있고 압도 더 세게 잡을 수도 있지. 네. 더 많은 용적률로 네. 서스펜션을 조율하는 거니까. 요만큼의 공기를 갖고 2톤을 견디는 거랑 이만큼의 공기를 갖고 2톤을 견디는 건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센 느낌을 줄 수 있고 거기다 WC1에 이 링크가 네. 이게 할때 링크라고 하나 이거? 네. 지금 스테빌라이저에 연결되어 있는 할때 링크가 내가 지금까지 차 하체 후리기 하면서 가장 독특한 형상으로 돼 있어. 네. 다이렉트로 꽂아버린 거. 뭔가 여기서 충격을 머금지 못하게끔. 네. 바로 굉장히 강한 어시스트를 줄 것 같은데 이전 할때 링크를 갖고 왔다며. 네, 마침 며칠 전에 제게 나갔어요. 아, 할때 링크가 나갔어. 링크가 나갔어.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꽂아지는 거잖아, 중심부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 능력이 약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다이렉트로 꽂아버렸으니까 네. 굉장히 세게 잡을 수 있게끔 해놨다. 위아래에 대한 지지력은 엄청나게 월등히 네, 세지는 월등히 거지. 강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뭔가 혁신적인 기술 투입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기존 모델하고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여. 큰 변화는 없어요. 큰 그리고 변화 없고. 어떻게 보면 요게 중간에 나왔던 구형 CLS 거랑 유사한데 W219 이거는 투피스 구조를 갖고 있지만 투블럭 구조를 갖고 있지만 여기 벨하우징이라고 하는 요 허브 쪽 가운데 부분이 가볍거나 그런 경량 소재는 아니에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바퀴를 AMG들은 경량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여. 네, 강성에 많이 관심을 두는 것 강성. 같은데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원가 절감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브라켓의 이 공간이 네. 유독 커 보이네. 냉각에 좀 자유로워 보이는 듯한 냉각엔 느낌. 좋아요. 냉각엔 좋지. 저 요걸 투피스로 할 때는 벨 플로팅이라 그래서 요 사이를 띄워서 그 냉각을 확보하는데 얘는 투 블럭 구조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네요. 냉각을 그렇게 신경 썼나 봐요. 오늘 좋은 단어들 막 나오네. 벨 플로팅 뭐 이런 거 나오고. 생각나는 대로 막 공부 좀 많이 하셨어. 생각나는 대로 막. 뒷바퀴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다른 차들은 이렇게 열에 의한 어떤 냉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안 보이는데 얘는 뒷바퀴도 굉장히 많이 안쪽 엄청나게. 허브하고 많이 벌려놨어. 엄청나게 확보했어요.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게 흔치 않잖아. 슈퍼카들 빼고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지. 그래서 BMW는 여기를 핀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확보하고 그다음에 튜닝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 플로팅으로 공간을 좀 확보하는데 얘는 완전 다 비어 있게끔 만들었네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브레이킹을 자주 때렸을 때 디스크의 열이 올라감을 벤틸레이션 구조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네. 순환을 자주 통해서 냉각을 빨리 유도하겠다는 의지, 강력한 의지가 네, 담긴 거 강력한 아니에요? 의지. 강력한 의지. 근데 브레이크는 그렇게 잘 듣진 않더라. 잘 듣지도 않는 브레이크에다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왜 보였을까? 안 들으면 계속 더 마찰되잖아. 그러니까 빼려고 더 하는 거죠. 뒷바퀴에 달려있는 댐퍼에도 이게 달려있어요? 이게 감압 조절해 주는 거지. 예, 맞아요. 얘는 챔버라고 안 하지? 얘는 챔버로 안 하고요. 제 정확한 명칭이 뭐지 저거? 얘네들이 명명하는 거는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석을 해서 그 핀을 막았다가 뺐다 이런 방식도 있고 원형 플레이트를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서 조합을 시켜서 구멍을 크게 했다가 좁혔다가 네. 쪼였다가 허벌됐다가 쪼였다가 허벌됐다 이런 네, 거. 회전했다 회전하면 이런 구멍들이 겹쳐지는 구멍들이 뭐 3개가 있을 때는 1단계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두 개만 겹쳐지는 되면 두 개만 되면 뭐 2단계.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는 그러니까 원형 방식이 있고 저렇게 뭐 핀 방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막았다가 빼는 것도 있고요. 에어스프링, 네, 에어스프링. 쇼바. 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 구조는 일단 내려가서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네. 밑에를 보면 되고 뒤에도 앞하고 똑같이 부직포인데 얘는 완벽하게 마감. 벤츠는 뒷자리 승객의 승차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완벽한 마감. 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뒷자리 승차감이 되게 좋아지지. 네. 노면 소음도 덜 올라오고. 네. 자, 이제 하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박 소장하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일단 엔진. 아까 엔진 뭐 드라이 썸프네 뭐네 178 엔진하고 177 엔진하고 다르다 했는데 네. 얘가 그러면은 지금 177. 오일팬인 거네? 네, 177 오일팬. 오일팬. 네. 요게 이제 드레인콕? 아니에요. 그럼 필터. 네. 연료 필터. 저기 오일 필터. 오일 필터. 그럼 얘는 드레인콕이 드레인콕 뭐야? 이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네, 플라스틱인데 음. 저기가 들어가면서 오링이 찝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뭐 안전성에는 문제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들이 이 엔진 오일이 엄청 온도가 올라갈 텐데 냉각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냉각 효과가 떨어지지. 네. 근데 저게 가볍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 가볍고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여기에 이렇게 노란 게 묻는 것들은 다른 차들도 다 공통적인데 왜 저게 묻는 거야? 노란색들 여기. 지금 이게 스프레이 그리스를 뿌려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스프레이 그리스.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얘는 지금 그거잖아. 전동 그 EPS. 네.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네, 전자식. 아마 보식계 들어갔을 건데 얘가 모터가 전자식으로 잡아주는 거고. 네, 여기 얘는 지금 헬라께 들어가네. 헬라 거. 네, 네. 서브 프레임 크기를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 거야? 범위가 좀 약간 넓어 보이는데. 서브 프레임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옆에까지 다 있거든. 위까지 다. 네. 이 앞에 구동축이 나가는 위까지 싹 감아가지고 네.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하체를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봤을 때는. 네, 저는 두께만 좀 여기가 높이가 두껍게 보고요. 크기는 많이 큰 것 같진 않아요. 이 범위는 넓진 네. 않는데 네. 두껍게 네, 잡아준다.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얘도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이 부분도 상당히 힘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사이로 지금 스테빌라이저 굉장히 두꺼워. 이거는 이전 세대랑 뭐 비슷해 보여. 스테빌라이저의 두께는. 네. 얘가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딱딱한 건 댐퍼와 서스펜션의 구조지 네. 스테빌을 가지고 잡은 것 같진 않고 네, 반대로 뺐네요. 그럼 스테비를. 스테빌을 반대로 네, 뺐어. 저쪽에서 뺐는데 서스펜션 구조가 아예 바뀐 거지. 네, 바뀌었어요. 아예 바뀐 거고 여기 네. 보강 프레임 하나 일로 지나가고 네. 서스펜션은 요렇게 꽂고 롤 잡고 요렇게 잡아놓으면은 아무래도 사륜으로 앞바퀴가 들어가니까 앞바퀴에 조향을 틀 것까지 계산해서 저 허브에서 안에서 버텨줘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핸들을 타고 들어와서 조향을 꺾어주는 데고 여기 이제 엔진이 끝나고 나서 미션으로 오는데 요거는 지금 미션 쿨러. 오일을 이쪽으로 빼갖고 쿨링 시키는 거야? 네. 근데 왜 이렇게 핀들이 없어? 이렇게 냉각 핀들이 있어야 냉각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는 히트 익스체인저라 그래서 열교환기인 거예요. 열교환기. 네. 제가 이쪽을 보니까 요 냉각 파이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 냉각수가 돌고 미션 오일을 최소한 냉각수 온도만큼 이상은 안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각수로 어시스트를 줘서 네. 오일 온도를 맞춰주겠다. 네. 그리고- 앞에 아까 ECU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네. 항상 냉각수의 온도에 맞춰서 모든 거를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초기에 미션 오일은 초기에 차가운 상태면 더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미션에. 열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냉각수는 금방 오르거든요. 3분만 웜업해도 60도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열교환기라고 보면 돼요. 실제 그러니까 열이 필요할 때는 열을 네, 주고, 열을 주고 뺐을 때는 뺏어오고. 빼고. 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냉각수 어. 온도대로 유지하겠다. 단열판도 잘 돼 있네. 되게 꼼꼼하게 시작 시점부터 해서 단열판을 잘 묶어놨고. 예전 거는 나눠져 있었거든요, 파트가. 그래서 오래되면 그게 접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일체형으로 돼서 끝까지 크게 엄청 크게 빼놨어요. 얘는 지금 미션이 MCT거든. 네. MCT의 가장 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MCT. 단점은 DCT에 비해서는 빠를 수가 없다. DCT에 비해서 빠를 네. 수가 없다. 왜- 팩트 있어. 네, 왜 MCT까지밖에 고집을 안 하냐. 그러면 M 타는 사람이나 포르쉐 PDK 타는 분들이 그래요, 가끔.
AMG는 변속 맛이 느려서 못 하겠다고. 그런 게 이제 DCT랑 비교했을 때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빠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그 오토 토크 컨버터. 컨버터 방식보다는 나은 게 이제 출발용 그러니까 초기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뒤쪽 미션 그 케이스로 보낼 때 중간에 역할을 토크 컨버터 대신 이제 답한 싱글 클러치 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크 컨버터는 어느 정도 용량이 압력이 형성이 돼야지만 전달이 되는데 클러치 팩은 이제 작은 힘이나 그 클러치 팩이 붙는 순간 동력 손실이 없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유추해 보면 DCT 같은 직결감을 주면서 네, 토크 컨버터의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토크 맞아요. 컨버터가 DCT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이고 거네. 실질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변속감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보다 직결감은 일단 높은 거네. 직결감은 높고 그다음에 토크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는 뭐 99.6%뭐 이런 식으로 손실이 없다고 해요. 실제로는. 근데 하지만 있지? 손실은 있어요. 네,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또 손실이 적다. 그 손실 적고. 미션이 여기에 들어간 거네. 네. MCT 미션. 그러니까 MCT. MCT는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니까 약자. 멀티 클러치가 앞에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9단 MCT란 말이야? 네. 그럼 이 9단 MCT인데 왜 이렇게 미션 크기가 작아? 아마 그거는 병렬로 뭐 3개 축이 있다든가 해서 유성기어 3개? 네, 네. 아, 그런 식으로. 그걸로 해서 조합을 해서 1단부터 9단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중간으로 이제 가보면 미션 얘기가 끝나고 중간으로 와보면 파이프에 이거를 달아놨어. 뒤에도 저기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 네. 이 왜 파이프 중간에 저렇게 왜 양쪽에 관을 관통하게 해놨을까? 이거는 배합 밸런서용으로 한 건데 지금 배합 밸런스. 네, 배합 밸런서. 그러니까 이게 H 파이프라고도 하고 어. 뭐 여기 형상에 따라 이쪽에서 나누면 X 파이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중저속 토크 보완용으로. 중저속 토크 보안. 네, 예전에 저희 그 리뷰할 때 보면은 이쪽에 플랫 모터 달아가지고 가변 있었잖아요. 합쳐지고 떨어뜨리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그냥 네, 두 그냥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면은 얘네가 배합이 잘 맞춰지면서 중저속 토크가 살아나는 거야? 네. 원래 터보차는 이제 NA보다는 중저속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터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기 전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그나마 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강제 하나 들어가고 네. 보강제 들어갔고 여기 하나 또 들어갔고 네. 중간 또 여기 여기 하나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을 했을 때 차대가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나. 얘 여기도 있네. 여기도 그러니까, 그죠? 요것도 그렇게 봐야지. 엄청나. 야, 많이 잡았네. 요것도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운전을 해보면 이전 E 시리즈에 비해서 되게 차대가 단단한 느낌이 들어. 거기다가 하체도 굉장히 단단하게 댐퍼를 세팅해놔서 굉장히 그런 느낌을 줘. BMW들은 이렇게 디퍼런셜 케이스에 네. 냉각핀을 달 때 일체형으로 되게 이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 굉장히 무슨 싸제로 달아다 본드로 붙여놓은 거 같이. 그러니까 세단이냐 AMG냐. 그래서 요거 갖다 붙인 거 같아요. 세단 거 그대로 쓰고 AMG니까 하나 추가한다. 그런 따로 안 느낌인 것 같기도 만들고. 하고. 그럴 수도 물론 있네. 내부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네. 근데 아까 보니까 중간 소음기가 없어. 이 차는 어떻게 중간 소음기가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배기 소음 규제를 맞추면서 했는지 아니면 뒤쪽 소음기가 그걸 다 걸릴 수 있는지 중간에 레조네이터가 없네요. 이거 보니까. 근데 이 차가 만약에 중간 소음기가 필요한 차들이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중간 소음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 크고 그리고 또 진동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정 대역에서 그런 거를 이제 중간 소음기로 상쇄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의 소음이 없거나 진동이 없거나 아니면 그 정도를 이거의 맛으로 전환을 시켰거나. 특유의 AMG 소리. 네. AMG 소리를. 까랑까랑 하잖아요. 그 왜 앞좌석하고 뒷좌석 그 사이에서의 까랑까랑한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의도한 건지. 그리고 약하게 소음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어차피 여기에 밸브가 있으니까 네. 얘 밸브로 인해서 닫아버리면 이쪽에서 완벽하게 소음을 걸러서 조용하게 나가고 네. 박 사장이 말한 대로 까랑까랑한 소리를 여기까지 그대로 갖고 왔으면 여기서는 얘를 열어서 이쪽으로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보내주고 바로 내보내고. 그래서 아라랑 소리가 나면서 가니까 네.
그렇다면 뭐 합리적인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얘기 좀 해줘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바뀌지 않은 건 이름뿐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전 모델에 이전 세대에 비해서. 뭐 예전 전기형을 말하는 거지만 터보 차저 시스템이나 또 사륜 시스템 그리고 사륜 시스템에서 또 앞뒤로 이제 배분이역이 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기형도 네, 이 전 모델도 후반부에는 사륜으로 나오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지? 네. 내가 그때 리뷰했던 차가 네, 사륜이었던 거 그래도 같아. 저는 이제 세대별로 봤을 때 세대별로 크게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 냉각이나 이런 것도 보완한 느낌도 들고 하체 구성도 단단하고 또 오늘은 또 소재 얘기를 안 했어요. 알루미늄 실어졌는지 이제 아니 다 알루미늄이라서 안 한 거. 다 알루미늄이었잖아. 네, 그리고 알루미늄 뭐 소재로 잘 돼 있고 이제 배기도 특유의 이제 배기음을 살린 것 같고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그냥 벤츠답게 특별히 깔데가 없이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벤츠가 가만 보면 하체는 잘 만들어져 있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욕먹을 짓은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또 특출하지도 않지만 네, 나도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 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우리 이것으로서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263 AMG 흐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프락스하겠습니다.